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1번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4일 파월은 갈 때, 나스닥은 롤러코스트. TQQ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와주면 좋을 텐데 0.3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면 위험하다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2008년 세계금융, 2020년 닷컴 버블, 1990년 걸프 전쟁,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 때 다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90분간 통화를 한 후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중립화를 어떻게든 달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최악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푸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시 20분께 제롬 파월 의장은 상원에서 리처드 쉘비 의원이 1980년대 폴 볼코 전 의장처럼 경제를 침체에 몰아넣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질문에 대답은 yes였다고 기록되기 바란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궁에 억지로 대답했지만 볼코는 1979년에 4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0.25, 0.5가 아닌 하루 만에 4%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 더 이상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갑자기 등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 좋겠어요, 지금 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죠.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습니다. 하루가 올라서 좋다고 그래서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상승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사지 마세요, 불타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조금 여러분도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답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자재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 세계 경쟁이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침체 공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은 0.2포인트씩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4bp 하락하고 2년물 금리는 2bp 오르면서 스프레드 금리 차이는 32bp 수준까지 낮아졌다. 아까 33 보셨죠? 32, 33 이 정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오면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지금 막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요?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그래서 사고 싶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겠다라고 정해놓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오르는 거 못 참겠어 하시지 마시고, 내가 정해놓고 49든 48이든 47이든 45든 여기서부터 나 쭉 이렇게 분할 매수할 거야, 이런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RSI가 20에서 30에서 사고 70에서 팔면 된다고 댓글을 다셨는데, 지금은 여기서 단순하게 70까지 올라가질 않는데 어떻게 70에 팔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조지표가 평상시에는 맞아 들어가지만 지금은 어때요? 보조지표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보조지표로만 얘기하면 저도 쉽죠. 30에 사세요, 70에 파세요 이 얘기만 계속 날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은 맞지 않는다. 원래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지만 지금 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30에 사세요, 70에 파세요. 유튜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30에 사시고 70에 팔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50, 40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게 RSI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나 RSI 좀 공부했는데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비앙 코리서치에 따르면 모든 경기 침체가 유가 폭등이 50% 이상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50% 이상 폭등한 경우는 모두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50을 오고 있죠? 여기까지 간다면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죠? 장단기 금리차 말씀드렸고 유가가 폭등한다. 이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1년간 유가가 100%가량 상승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촉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1990년 걸프전쟁,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가 급등했던 사례 등이 침체를 발생했다라고 오늘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 여러 방식이 있지만 경제 영향에 미치겠지만 가계 예산에 급격히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유소 가보시면 기름값 엄청 많이 올랐죠? 미국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나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티켓 차트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54까지 갔어요. 54. 근데 지금 애프터장에서 47.81. 그러면 이때 사야 돼요? 차라리 이때 사야 돼요? 54에 사신 분들. 제가 어제 댓글 달았는데 52. 얼마였어요? 사고 싶다고 하신 분들. 지금 어때요? 47불이요. 47불. 그럼 52에 사는 게 맞아요? 47에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는 좀 팔아줘야 돼요. 팔아줘야 돼. 2번 계좌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분할 매도해야 된다. 여기까지 갈지 여기서 끝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나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수익 봤어. 그러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10% 좋아. 15% 좋아. 20% 좋아. 그래 난 10%부터 팔아서 나는 어느 정도 수익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루 올랐다고 하루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프리장에서 좀 오르니까 좋아하지 마시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버리시고 원래는 내 목표가 지금은 단기로 이렇게 하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장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20년, 30년 동안 그냥 계좌 덮어놓고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QLD, SSO 안 팔아요. 저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는 평생 갖고 갈 건데 왜 팔아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하지만 언제 살아?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면 계속 사시는 거예요. 자, 평단이 높은데 어떻게 해요? 평단이 높은 분은 2번 계좌를 만드셔갖고 2번 계좌에 이렇게 모아가세요. 2번 계좌에.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마이너스만 보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하지만 플러스를 보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좋아지죠. 그럼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얘 안 보고 얘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얘는 장기로 놔두고 얘는 단기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꼭 1번 계좌, 2번 계좌 만들어라. 나중에는 저랑 이제 텔레그램 하면 3번 계좌도 만들 거예요. 그때는 뭐 잠깐 뭐 이렇게 단타로 하실 수 있는 것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번, 2번 계좌는 무조건 맞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하락장을 대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요 정도 올랐을 때 파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나는 어느 정도 수익 봤으니까 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전량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 가시면서 조금씩 팔아 가시고, 또 떨어지면 조금씩 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이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플러스를 보셨다면 상승장에서는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상승장이 되면 제가 가자를 외칩니다. 외쳐. 이제는 투자하세요. 이제는 가감이 하세요. 지금부터는 상승장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다. 제발. 이해되셨죠? 어제 54불에 사셨던 분들 지금 47불 되니까 어때요? 하루 만에 10% 빠졌어요. 10%. 10% 장난 아니죠? 1억 넣었으면 1000만원 까인 거예요. 1000만원. 1천만원. 그래서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가락이 간질간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원칙대로 나는 48부터 살 거야, 47부터 살 거야, 45부터 살 거야. 하지만 그거를 몰빵해야 안 해요? 절대 몰빵하지 않습니다. 절대 몰빵하지 않고 제가 어느 정도 또 시점이 되면은 또 여기서부터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47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찰병 보내세요. 사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정찰병만 보내는 거예요. 요게 막 10%씩 20%씩 담아요, 안 담아요? 아니에요. 정찰병만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가 쭉 가다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사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정찰병 했는데 올라가요. 그럼 정찰병 팔면 되잖아요. 한 주, 두 주라도.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사자.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자는 안 되는 시기예요. 불타기 안 되는 시기예요. 계좌 꼭 2개 만드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여기 때 사지 말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사지 말고 여기 때 사서 여기 이상 오면 팔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파월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파월이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갑자기 질문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상한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얘기를 했으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푸틴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금리를 얼마 인상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파월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밑에 쪽에 보면은 요 표시 보일 거예요. 요 표시. 이거는 위불이라는 어플입니다. 위불.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드로우에 가셔서 피보나치. 그래서 요 점에서 지금은 내려갈 때는 요 밑에까지 쭉 그어주면 됩니다.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쭉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긴 잘 안 나와 있죠? 아무튼 안 나와 있지만 제일 고점에서 제일 저점을 향해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워보겠습니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고점 91.63 뭐 여기서부터 쭉 그어서 여기 제일 저점 이렇게 그으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 이 정도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팔고 싶은 분들은 요 밑에를 향해서 매도를 거시면 되고, 난 보수적으로 할 거는 여기를 거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나는 10% 수익, 나는 15% 수익, 나는 20% 수익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평단가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놓고 제가 여기에 파세요, 저기에 파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가 10%야.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팔아가시고 나는 여기가 10%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팔 수도 있고요. 5%야. 여기서부터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라.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불타기 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분할 매수 하셔라. 그리고 계좌 2개 꼭 만드세요. 안 만드신 분들은 제가 상담해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하셔서 궁금하신 점이나 포트폴리오 상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비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블로그 매일 올려드리니까 블로그에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의 다 답변해드리죠.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무료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고 상담 받으셨던 분들 수익 어느 정도 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손실 많이 안 보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간단한 거는 남겨주시고 비밀로 꼭 써야 될 거는 비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